송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쟁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한테 굉장히 하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엄마답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재혼을 하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빠가 새아빠 밑에서 키우는 건 난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송이 씨는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송이 씨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물론 아빠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성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없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오는 거 자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어린 나이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넌 엄마 없어? 이러면 엄마 미국 갔어 이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엄마가 연예인인데 미국 갔다고 한들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 미국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그런 거 아니래며 이러면 사람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 송이 씨가 그 당시에 쭉 그런 일을 이제 쭉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감정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만 봐도 애들이 야, 너네 엄마 미국 간 거 아니던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디 설 자리가 없고 어디 그냥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텐데요. 송이 씨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쭉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슬픔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함? 되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늘 한쪽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늘 갈증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4학년 때인가 엄마가 저를 교문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 나 안 버렸구나. 진짜 우리 엄마도 나를 나만큼 보고 싶어 했었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면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엄마한테 갔던 때는 또 엄마가 그냥 잘 살고 있을 때였어요. 잘 살고 있었고 이제 새언니 새오빠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낑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자고 갔었더라면 그래도 엄마는 나를 가진 채로 새로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저랑 같이 있을 거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진짜 최악의 때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예쁨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착한 딸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한 결정과 책임을 그 나이에 그것을 다 얻게 지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네.
엄마한테 좀 내가 많이 힘들고 이런다는 얘기를 좀 할 법도 한데 그 당시엔 좀 그런 게 어려우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밉기는 하지만 그만큼 진짜 미움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만큼 딱 진짜 그만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는데 딱 그만큼 미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한 번에 공존할 수 없는데도 그게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다 그냥 다른 쪽으로 분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망가질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게 학교를 안 간다거나 뭐 쭉 들어보면 그렇게 칩거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우울증이었어요. 청소년 우울증은 특징이 있어요.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 들어온다든가. 근데 그게 문제 행동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렇게 양상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그냥 칩거를 하고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닌가, 학교를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건 학교 거절증으로 표현이 되지만 학교 거부증,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력이 없고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송이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난 안 가다가 말겠지 했어. 지가 안 가봐야 어린애인데 웬걸 1년을 안 가는 거예요. 엄마 나 파출부 할 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 했어요. 네. 그걸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엄마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 응. 그러니까 다음날 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다닐 거기는 했지만 저렇게 빨리 저렇게 내고 온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안 온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늘 좀 저도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사안에 따라 다르죠. 네, 물어봐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부모가 분명한 맞아요. 지침을 주고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나는 송이를 인격체로 생각한 것 같아요. 어린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송이한테 뭘 물어보고 송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갔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좀 물어봐주고 그 의견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 들어주는 것을 나의 자녀지만 존중이라고 생각을 그때 하셨었군요. 네. 되게 이제 자녀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특히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은 방향을 잘못 정하셔서 모든 걸 다 물어봐서 아이의 의견을 대체로 들어주는 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 물어봐서는 안 되는 사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많았지만 결혼도 좀 준비 없이 그냥 조금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셨고 또 아이를 낳는 것도 좀 그냥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데 결과가 좀 별로 안 좋고 꼬여. 그럼 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늘 결과가 안 좋네. 그러면 아주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먹지 마, 하지 마 이런 말을 선뜻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이런 이제 엄마로서의 불안도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 중간에 그 과정을 통해 조금 엄마도 내가 물어봤으니까 좀 편안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 꽤 많거든요. 저 중학교 3학년? 2학년 마치고 가서 저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좋기는 하지만 엄마랑 같이 있어봤자 사실 답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답이 없다. 가는 거 말고는. 비행기를 탔는데 14시간 정도의 비행에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 힘든 시간이었고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내 인생에 나밖에 없구나. 왜 우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또 울어. 네. 그만 울고 싶은데. 근데 왜 눈물이 자꾸 나는 거는요. 그만큼 그게 어린 송이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멀리 있었어도 저 혼자 외로움 당연히 힘들었죠. 저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외국에 혼자 가고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전화선을 어떻게 연결해서 뭐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제 몫인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늘 굶는 날도 다반사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안 보내주거나 아빠가 돈을 안 보내주면 저는 그냥 네, 그렇죠.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올 때까지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뭐. 근데 그 돈 빌리는 말이 진짜 여기까지 하다가도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내일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막 힘들었는데도 저는 그때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도 없었어요.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누구랑 어떤 일을 했는지 그냥 있었던 일이었나? 좀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꿈꾼 것 같은 네. 듯한 제가 기억나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약간 회색빛처럼 느껴졌어요. 네. 근데 굉장히 송이 씨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억하기 싫은 것 같아요. 기억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이게 있었던 일이 되면 버거우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좀 기억이 많이 흐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송이 씨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거는 출발부터가 어른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 흘러가고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송이 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본인 탓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힘들 텐데 뭐 이런 자꾸 후회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력해져요. 무기력과 좀 다르게 무력. 영어로 표현하면 helplessness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굉장히 우울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회색빛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우리 송이 씨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널 믿을 수 있을까? 그거와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송이 씨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물음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든데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게 늘 어긋났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뭐 남자들이 뭐 진짜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약간 그게 약속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뭐 일단 그것도 깨졌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대치를 되게 많이 낮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근데 선생님 그때 나름 선생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나름의 이유. 저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100억 부돈 했다고. 그 당시에요. 네. IMF가 뻥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이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의 많은 부분을 선생님이 갚으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빌린 돈과 또 보증 증거와 네. 이제 이런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리에 서 있기가 어려운 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IMF 되는 그날로 링겔 꽂고 병원에 가셔서 혼수 상태 되셨고, 그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병원에서 사셨고, 그리고 우리는 집을 나와서 아마도 액수로 따져도 만만치 않을 그런 가진 거를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맨몸으로. 네. 네. 그랬을 때 부도였으니까. 예, 아이고. 완전히 그래서 그 돈을 다 벌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가장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닥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이한테 돈 보내고 엄마 아버지 간병하는 거 쓰고 월세 내고 나는
일단 노량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세요. 제가 일터가 여의도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옷하고 간단하게 입는 옷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나는 차에서 자고. 방송국에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랬었어요. 슈퍼 가서 뭐 무슨 물건 같은 거 샀는데 아 참 나 그지지 이제 이런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계산하고 돈 100만 원도 아쉽고 10만 원도 아쉽고 내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쓴 돈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10년이 훌딱 지나갔어요. 저는 그렇게 10년이 훌딱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휴, 그러셨군요. 네.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희가 그 청소년 시절에 너무 힘들게 할 때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 왼수야 왼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딱 잡더니 얘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너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네가 버텨라. 네가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애는 돌아온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 교육이 끝나니까 교육비랑 이런 게 안 들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 아버지 편히 이제 세상 떠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우리 둘이잖아요. 가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봄날이죠. 이렇게 감정 소비만 빼고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난 정말 너를 이해 못하겠다. 난 엄마를 이해 못하겠어. 이러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가족은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일수록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잘 다루는 것을 갈등 회복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등 회복력이 높으면 당연히 잘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갈등 회복력이 낮으면 작은 일로 다퉈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앙금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니까 얼굴 보고 내가 이 말만큼은 꼭 딸에게 또 이 말씀만큼은 꼭 엄마에게 드리고 싶다 하는 거를 꼭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제는 그만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발목에 묶였던 것들에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랑 해나갈 앞으로의 것들이 너무 기대되고 또 다시 조금 한 발 뒤로 설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끌어줘. 기대할게. 송아, 나 너 믿어?
아니고 나한텐 네가 전부야. 알지? 보세요. 네. 형돈 씨도 울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아유. 왜냐면 돌아가셨구나. I should call my mom and tell her I'm lonely. She'd say, don't you cry. 어떻게 보면 Tell me 지금 선생님께서 따님에게 했던 얘기를 제가 for this 어머님 살아생전에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I didn't understand when I was a kid. The things that you would do to make sure I could 형돈 씨 잘하고 있으니까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불현듯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 갑자기 이렇게. 예. 그럼 노냥 생각하는데 난 우리 엄마. 예. I'm sorry I've been busy chasing dreams, but I'm committed. I'll try to make things different. 그냥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또 많은 우리 또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보시면서 옆에 계신 부모님 손 한번 꼭 잡아드리고 연세 많으시면 다리 한번 주물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가요. 네. 그냥 늘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점이 좀 모자라, 우리 엄마는 이 점이 나빠. 그거 조금 기다려주시고 좀 부모라는 사람도 나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너그럽게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네.